A miracle born from the darkest place on earth. He didn't just escape, he rose. The crutch that shook the world's most powerful room. The crutch of freedom. Location, United States. Capitol Cathedral, Washington, D.C. Thousands of eyes were directed at me. The air in this place, adorned with dazzling lights and golden decorations, where the most powerful people in the world gathered, was both cold and ho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tood beside me, calling me the symbol of hope. But what flashed through my mind was not the magnificent ceiling of the Capitol. It was the sound of ice on the frozen Tumen River, the screams when I lost my legs to a train, and the memory of my younger self, exhausted and collapsed by the roadside from hunger. I slowly yet powerfully raised the wooden crutch above my head. Look, this is the weight of the freedom you speak of. It felt as if the sincerity that couldn't escape my lips echoed throughout the Capitol. The applause came crashing in like waves. People stood up, shedding tears, and it was then that I realized. What I held was not just a simple wooden stick, but the dignity of a human being preserved through the brink of death. From being a flower thief in North Korea to becoming the protagonist of the U.S. Capitol, my long and arduous journey toward freedom, was beginning anew at the tip of this crutch. 대망 북녘의 풍우나 지성호 자유의 사자 대서사시 제1부 동토의 뇌성 마이너스 운명의 톱날 천하의 기운이 흉흉하던 1990년대 중반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 북녘 땅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전대미문이 대기근에 휩싸여 있었다. 이는 단순히 식량이 부족한 사태가 아니었다. 하늘이 민초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가혹한 연옥이었으며 수백만의 생명이 소리 없이 쓰러져가는 거대한 무덤이었다. 함경북도 회령의 한미한 가문에서 태어난 소년 성호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인생의 쓴맛을 보아버린 애늙은이였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유년 시절 인질로 잡혀갔던 순부의 성보다 더 차갑고 엄혹했다. 1996년 3월의 어느 칠흑 같은 밤, 성호는 운명의 수레바퀴 속으로 몸을 던졌다. 굶주림에 지친 가족을 위해 달리는 화물열차 위에서 석탄 가루를 훔치려던 소녀는 며칠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기력의 한계에 부딪혔다. 찰나의 순간 발밑에 철길이 소용돌이치며 소년의 육신을 집어삼켰다. 차가운 강철 바퀴가 왼쪽 다리와 손가락 3개를 단숨에 찌식이고 지나갔다. 눈 위에 뿌려진 선혈은 마치 전란의 시대에 쓰러져간 무사들의 핏자국처럼 뜨거웠으나 곧 동토의 추위 속에 차갑게 식어갔다. 병원에는 마취제도 전등도 없었다. 의사는 녹슨 톱을 들고 나타났다. 생사를 가르고 뼈를 켜는 그 끔찍한 소리가 성호의 귓전을 때릴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비명조차 지를 힘이 없어 눈물만 흘리던 소녀는 속으로 외쳤다. 이 고통을 기억하리라. 이 톱날의 감촉이 내 운명을 깨우는 죽비가 되게 하리라. 제2부인의 말리길 -2만강의 사투. 수술 후 성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다리뚱과 손가락뿐이었으나 그는 스스로 나무를 깎아 목발을 만들었다. 세상은 그를 불구의 꽃제비라 멸시했으나 성호의 가슴속에는 이에야스가 인질 시절 품었던 것보다 더 뜨거운 자존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2006년 아버지가 중국에서 식량을 구해오다 보위부에 끌려가 만신창이가 된 것을 본 성호는 결단을 내렸다. 이 땅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로다. 내 자유를 찾아 만리 길을 유랑할지언정 이곳에서 짐승처럼 죽지는 않으리. 성호는 동생의 손을 잡고 두만강 가에 얼어붙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목발을 짚은 장애인에게 강물은 거대한 장벽이었으나 성호는 목발을 목에 걸고 한 팔로 물살을 갈랐다. 차가운 물이 잘려나간 다리의 단면을 칼로 베듯 파고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중국, 라오스, 미얀마의 정글을 넘는 1만 킬로미터의 여정은 인 그 자체였다. 겨드랑이는 목발에 쓸려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진물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공안의 단속을 피해 산속 동굴에 숨어 며칠을 굶을 때면 그는 자신의 잘려나간 다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너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대신해 걸어가고 있다. 제3부 1000명의 함성 -워싱턴의 기적. 2006년 가을 마침내 서울의 땅을 밟은 성호는 더 이상 꽃제비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베푼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는 NAUH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자신과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에 매진했다. 자신의 고통을 개인의 복수가 아닌 보편적 인류애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2018년 1월 세계의 시선이 미국의 워싱턴 DC로 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지던 중 한 청년이 호명되었다. 지성호. 전 세계의 카메라가 그를 비추었다.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낡고 뒤틀린 나무 목발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다. 수만 번의 고문과 배고픔,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한 인간의 승리 선언이었다. 장내를 가득 메운 기립박수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순간 성호는 북녘 땅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원혼의 목소리를 들었다. 보아라. 진실은 가둘 수 없고 인간의 존엄은 꺾이지 않는다. 제4부 대망의 서원 마이너스 끝나지 않은 행군. 이제 지성호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거쳐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밤마다 환상통에 시달린다. 사라진 다리가 아려올 때마다 그는 생각한다. 아직 그 땅에 남겨진 수많은 성호들을. 나의 대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소. 평양의 거리에 나의 동포들이 굶주림 없이 웃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날이 와야 나의 사명도 끝이 날 것이오. 그는 오늘도 창밖의 북녘 하늘을 보며 보관을 가다듬는다. 야마오카 소아치가 묘사한 이에야스가 수십 년의 인내 끝에 태평성대를 열었듯 지성호 또한 한반도에 드리운 비극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스스로 횃불이 되기를 자처한다. 한 소년 꽃제비의 눈물에서 시작된 이 대서사시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통일된 그날 고향 땅을 의족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다시 밟을 날을 꿈꾸며 그는 오늘도 묵묵히 자유의 도를 걷는다. 작가의 맺은 말 지성호 의원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장엄한 문학입니다. 그가 겪은 고난의 깊이만큼 그가 뿜어내는 희망의 빛도 강렬합니다.